이렇게 생겼네요. 너무 깔끔하고 좋죠?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집 나오면 저도 너무 좋아요. 6층인 듯해요. 채광이 엄청 좋아요. 화사하죠? 48.26제곱미터, 전용 15평, 18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더 넓어 보이네요. 네.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1차 모집이고요. SH 매입임대 주택은 이렇게 공고문 앞에 정기 공고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미임대 주택은 2월과 8월 정기 공고가 난다고 안내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수시 공고도 나기도 합니다. 청년은 6월, 12월, 신혼부부는 3월, 9월에 공고가 납니다. 1번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주택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신규 공급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월이 거의 다 갔는데 장기 미임대만 나오고 있어요. 재공급 주택을 계속 공고 낸다는 건데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규 공급을 올해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아요. 저뿐만 아니라 공공재 주택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구자분들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택입니다. 물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거나 교통 편의를 높여야 한다거나 주택 관리를 더 꼼꼼하게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제이긴 한데요. 매입임대 주택이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혹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하기 때문이죠. 매입임대 주택은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공사가 직접 매입해서 공사가 직접 집을 사서 우리에게 세를 주는 거예요. 얼마에? 시세 30에서 50% 가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50에서 70% 가격으로 나왔고요. 보증금이 1억에서 2억 원 사이에 있습니다. 월세가 상호 전환을 하면 10만 원대이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엔 장기 미임대 중에서는 좀 많이 비싸요. 이게 왜 그러냐?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매입임대 주택이 장기 미임대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년 거주 가능한 게 매입임대 주택의 특징인데요. 장기 미임대는 6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공가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주택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짧게 임대를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6년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 공고문에 보면 4년 살 수 있다고 있는데 왜 6년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대기자가 없을 경우 6년이잖아요. 장기 미임대는 예비 입주자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6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제도가 바뀌면 또 바뀌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나노울 카운티입니다. 북한산 우역에서 도보 7분입니다. 집 앞에 나오면 복개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 타러 가는 길 따라 한번 가봤는데 올라가는 분위기가 한적합니다. 저는 이렇게 건물이 빽빽한 도시보다 산책하듯 오가는 길이 참 좋더라고요.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 욕실이 있어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작은 방이 보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더 깔끔하겠어요. 주방에 냉장고와 식탁 자리도 있고 발코니 앞에도 공간이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거실 오른편에 팬트리도 있어서 공간 활용도 높였습니다. 45.45제곱미터, 전용 14평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6평, 7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천구에 있는 한별샵입니다. 한별샵 3, 한별샵 3. 네,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외관을 보시면 CCTV가 있고 필로티 건축 형태로 1층에 주차장 있어요. 대부분 이런 주택이죠. 빌라는 외부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10분이에요. 독산역으로 가는 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보이네요. 공고가 난 302호를 보시면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어요. 주방과 욕실 사이 부분에 공간이 따로 있네요. 거실 옆에 다용도실도 있고요. 305호도 비슷한데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습니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비슷한 것도 보여요. 이렇게 생겼네요. 너무 깔끔하고 좋죠?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집 나오면 저도 너무 좋아요. 6층인 듯해요. 채광이 엄청 좋아요. 화사하죠? 48.26제곱미터, 전용 15평, 18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더 넓어 보이네요. 네. 마지막 은평구 UNI 하우스입니다. 응암역 6호선에서 도보 13분입니다. 방이 3개예요. 3개.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침실과 다용도실이 있고 부엌이 보여요. 거실, 욕실, 침실 2,
3위 있습니다. 전용 57.16제곱미터, 18평이 전용 면적이니까 한 22평, 21평 정도로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아쉽게도 내부 사진은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방 3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성년자이면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직계 존비속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에 형제 자매, 우리가 흔히 반계라고 얘기하죠.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나와 내 배우자의 부모님, 나와 내 배우자의 자녀, 또 친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이렇게 위아래로 우리가 연결되는 분들을 말해요. 이분들이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모두 무주택 상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친동생이 같은 세대에 있는데 집이 있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 있는 친동생이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위아래 존비속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무주택, 공공이나 민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아니고 유주택입니다. 자격 안 되세요. 사전 청약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을 샀다, 임차주택을 매입했다 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는 사실 보통 최근에는 전세 사기 경우가 많이 그렇죠. 마음이 아프지만 여튼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사서 취득 신고를 하고 그 집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금 서울이니까 수도권 3억 원 이하,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시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 사기당한 분들에게 참 이렇게 신청 자격을 그냥 열어둘 게 아니라 가점을 엄청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은 공공임대주택 그 자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적인 재난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아쉽죠. 이런 걸 보면. 저희 관악구에 재난으로 인해 침수나 이런 전세 사기 등 이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자기 주거지가 어려운 분들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한 사회주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또 피해자 중심의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너무나 아쉬워요. 신청자는 성년이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서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일이 모집 공고가 난 2월 21일부터 전입신고가 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1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가 더해진 417만원 정도의 소득, 4인 가구는 820만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저 신청 완전 가능해요. 원천 징수 안 한 세 전 소득이 4인 가구일 경우 824만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다 들어가고요.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또 임대업도 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런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냐? 혹시 부모님이 같이 사실 경우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정부에서 수급받는 것. 그것들을 나에게 이전됐다.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내 근로소득, 내 남편 사업소득,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의 소득을 말해요. 여기에 1원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사는데 이것저것 다 소득을 합쳐보니 417만 9,559원이 나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2순위입니다. 그런데 2순위까지 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이시는 주택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할 때 이 주택 단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 단지의 주택이 몇 호인가요? 1개, 3개, 많아야 많네요. 18개까지 있네요. 게다가 뽑을 때 5배수를 뽑아요. 6개월 효력에 있는 대기자를 이제 뽑는데 여기에 1개, 3개 이렇게 공고가 난 곳은 1개 뽑는 데는 5가구만 뽑겠죠. 3개 뽑는 곳은 15가구만 뽑겠고. 그런데 이렇게만 1차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모조리 다 추첨입니다. 네. 그러니까 2순위까지 갈 수 있나요? 이 집 한 집에 딱 15가구만 들어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워낙 장기 미임대는 경쟁률이 많이 세요. 근데 경쟁률이 센 건 여러 가지 조건도 조건이지만 사실 이렇게 적게 뽑으니까 경쟁률이 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아? 다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데 소득이 한 400만 원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산도 막 오피스텔도 있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해서 막 자산이 한 5억 원 있다고 쳐봐요. 그래도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본 은평구 방 3개짜리 1인 가구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모두 추첨입니다. 내 소득만 맞으면 자산이 얼마나 있든 수급자이든 말든 가족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 장기 미임대는 그동안에 임대주택 신청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추가로 또 말씀드립니다.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3월 4일 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집을 직접 보러 가실 수 있어요. 저도 보러 가고 싶은데 3월 15일에 또 행사가 있고 그 사이에 교육도 2개가 잡혀져 있어서 제가 움직일 수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암튼 여러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꼭 보시면 또 생각보다 사진보다 집이 더 작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두웠는데 실제로 가면 훨씬 더 화사하고 좋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집을 보면 교통편이나 그 주변의 환경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진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넣지 않아야겠다 이런 판단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 시간만 운영하니까 못 가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는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등기로 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신청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하실 때 꼭 언제 해야 된다? 최대한 첫날 둘째 날 오전 중에 끝내시라. 왜? 하시다가 뭐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유 있게 하시려면 최대한 첫날 혹은 둘째 날 오전 중에 신청하시는 거를 말씀드려요.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3월 21일 금요일 공사 홈페이지와 문자로 직접 받으실 수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16일 금요일에 공사 홈페이지와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세대의 1주택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여러 개 넣었다가 선정되시면 그 모든 게 다 탈락이에요. 예비 입주자는 공급 포스의 4배수가 되는 거예요. 서류 심사까지 5배수를 먼저 뽑아요. 예비 입주자는 4배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 6개월입니다. 이 말은 이번 회차에만 예비 입주자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첨됐는데 안 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분께 기회가 넘어가지 내가 또 다른 임대주택 신청할 때 페널티 없습니다. 공공성의 가장 큰 장점이죠. 분양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월세 상호전환 됩니다.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특별히 기준 월세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어요. 물론 보증금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딱 내가 수급받는 그만큼까지인데 주거급여 계산할 때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는 분 꽤 계시더라고요. 보증금 4% 전환해서 월세 플러스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계산하셔서 상호전환하시면 되고요. 목돈 마련이 더 편하다. 나는 은행에 이자 내는 게 더 나아 하는 분들은 월세 20%까지 최대한 낮추시는 게 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출은 우선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에 있는 버팀목 대출이나 허그, LCF, 새마을금고 등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대출에 대한 영상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은 계속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장기 미임대 신청했다고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임대도 영구임대도 장기전세도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정이 돼서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더라도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또한 공공재의 장점입니다. 너무 좋죠. 당연히 청약통장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그 자체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고 당첨되지 않았다고 너무 상심 마시고 가볍게 마구마구 나올 때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등 궁금하시면 쓸주다로 메일 주세요.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 상담이에요.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의 삶의 집 걱정도 세상 시끄러운 일들도 모두 따스한 바람 속에 녹아서 살살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라고요. 감사합니다.